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 두 번 찍네요. 두 번.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9번째 시간이죠. 9번째 시간. 181쪽 보시겠습니다. 적포도주. 적포도주에는 심혈관 건강을 도모하는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백 가지의 생리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물질들이 특히 이제 혈관 신생 억제 기능으로 잘 알려진 카테킨, 갈산, 루테인, 케르세틴, 카베인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이 포도주는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생산됐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지금 수확기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포도주에는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이 있다. 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6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것이 카르베네 소비뇽과 카르베네 프랑 그리고 푸티베르도가 이제 라는 포도주가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18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와인을 포함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와인 자체도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인 그 안에는 알코올도 있지만 생리활성 물질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로운 거와 안 이로운 거,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가 있는데 맥주는 원료가 홉이에요, 홉. 홉 원료인데 혈관 신생 억제 생리활성 물질로 잔토휴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젠 우리 신장암이라든가 콩팥 세포암 같은 곳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일주일에 맥주 5잔 정도 마시면 신장암에 걸릴 확률이 33% 그리고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4% 낮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맥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루에 맥주 1.5잔 내지 2잔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 특히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87%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183쪽 중간에 보면 치즈. 치즈는 나트륨과 포화 지방 함량이 높지만 치즈를 발효시키기 위해 넣는 세균의 부산물인 비타민 K2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2가 바로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K2의 함량이 닭의 넓적다리, 고기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184쪽 네 번째 줄. 그래서 하루에 치즈 2장 정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K2를 섭취하면 전립선 암 발병률이 3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치즈는 일반적으로 포화지방하고 콜레스테롤, 고용량의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이제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라는 점. 184쪽 중간에 보시면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올리브의 대표적인 생산지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잖아요. 이 세 개 국가에서 모두 생리화학 물질인 폴리페놀 소지가 높은 이제 올리브 품종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로서는 올레인산과 올레우로핀 그리고 히드록시 티로솔 그리고 티로솔 그리고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화합물들이 혈관 신생 억제, 항염증제,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특한 항암 작용도 같이 하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정제 과정 없이 올리브를 압착해서 만드는데 생리활성 물질 함량이 가장 높고 맛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보존 연한도 약 2년 정도 되고요. 이 올리브 오일을 매일 4큰술씩 먹으면 식도암이 70%, 후두암 60%, 구인도암 60%, 난소암 32%, 대장암 17, 유방암 11% 발병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버터는 식도암, 구강암, 구인도암에 걸릴 확률이 오히려 2배 높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른 씨앗
기름들은 암의 발병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었대요. 올리브 오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상품이 그리스산인 코로네이키, 그리고 이탈리아산인 모라이올로, 스페인산인 피구알 등이 이제 있겠습니다. 견과류는 호두, 피칸, 아몬드, 캐슈, 피스타치오, 잣, 마카다미아하고 콩류가 있는데, 이 견과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 물질인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풍부하게 있습니다. 어 중간에 보시면 186쪽의 중간에 보시면 어 견과류 일주일 동안 견과류를 일회 제공량 기준으로 2회 분량 이상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57%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 견과류를 보면 1회 섭취해서 얻어지는 양은 호두 7개, 캐슈 18개, 아몬드 23개, 마카미아 11개였다고 합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음 여성들에게 매일 견과류와 씨앗류를 1.5회 제공 양식으로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31% 낮아진대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호두가 11개, 캐슈는 26개, 마카다미아는 17개, 잣은 4 큰술을 이뤘다고 합니다. 187쪽 보시면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프로시아닌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혈관 세포를 활성화하는 신호를 차단해서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연구한 것은 초콜릿이 아니라 코코아 가루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코코아 가루를 가지고 분석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향신료와 허브, 로즈메리, 오레가노, 강황, 감초, 시나몬 등 모두 혈관 신생 억제 효과가 있대요. 혈관 신생 억제력이 있는 허브나 향신료를 음식에 뿌려 먹는 것은 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방법이겠죠. 188조. 혈관 신생이 더 많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데 혈관 신생으로 암이나 다른 여러 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혈관 신생 활성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식품의 영향력은 혈관 신생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혈관수를 혈관 신생 억제 식품들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뭔 얘기냐? 과도한 혈관 형성을 저지해서 병을 막는 몸의 방어 능력을 혈관 신생 촉진 식품들이 무력화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 혈관을 신생하되 혈관을 만들되 과도하게 안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억제하되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병이 유발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음식을 통한 혈관 신생은 체내 조직의 건강에 여러 측면들로 도움을 준다. 아. 189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우리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 세포들이 산소 부족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목에서 뇌로 흐르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이 폐쇄될 때도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뇌는 혈관 신생을 촉발해서 자연적인 우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애쓰게 되죠. 그런 노력이 불충해지면 그 우회로를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뇌 조직은 이제 죽게 됩니다. 심장이나 뇌에서도 죽상 동맥 경화증이 생겼을 때처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증상이 인제 다리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 피부 궤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뇨병에서 볼 수 있는 인제 그러한 인제 궤양, 당뇨병으로 발에는 궤양 같은 거, 그리고 191 쪽에 보면 압박 궤양, 어 압박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 압박 궤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음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부족해서 생기는데 당뇨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이제 남성들에서 발기부전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원리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과 나타나는 똑같은 유형의 혈관 신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탈모도 혈관 신생이 불충분해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낭의 공급해지는 새로운 혈관이 필요한데 새로 만들어진 혈관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두피에서 빠지는 머리카락을 충분히 보충할 만큼 충분한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서 대머리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식생을 촉진하는 식품 보면 음식이 혈관 식생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보리입니다. 192쪽. 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줍니다. 그리고 보리에 들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인 베타디글루칸으로 베타디글루칸인데 베타디글루칸이 혈관 신생을 활성화하고 산소가 부족한 기관들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킵니다. 보리의 베타디글루칸이 이제 포함된 다량의 파스타를 만들어서 쥐에게 먹였더니 쥐의 심장 혈관이 이제 증가했대요. 그리고 새로 생긴 혈관으로 해서 혈액이 공급되면서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 발작에 따른 손상을 이제 줄여서 이러한 쥐들이 심장 발작 이후에 생존할 확률을 이제 2배 이상 이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아마시, 해바라기씨, 참깨, 호박씨, 치아씨와 같은 씨앗류는 리그난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된 영양가 있는 간식입니다. 어 세코아 올리치놀 디글루코사이드라는 SDG라는 식물 성분에 주로 있는 리그난은 심장 발작 이후에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생리 활성 물질을 먹은 쥐들은 먹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혈관 내피 생존인자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장의 새로운 혈관이 33%더 생겼대요. 그리고 피를 보내는 심장 효율이 22%더 높아졌고 심장 발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의 크기도 20%더 작아졌다고 합니다. 또 SDG가 들어있는 씨앗이 인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공급하는 유익한 작용을 해서 심장과 몸 전체의 건강에 더더욱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르솔산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먹잖아요. 우리 이제 항암 식품을 많이 먹는데 한번 봅시다. 우르솔산은 인삼, 로즈메리, 페퍼민트, 사과 껍질을 포함한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실험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써 봤더니 우르솔산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을 이제 확인했대요. 또 하나는 암에 공급하는 해로운 혈관은 또 억제를 또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르솔산은 혈관 신생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양적 측면에서 모두 작용하는 거죠. 양쪽으로 듀얼로 이제 작용하면서 몸의 건강 방어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독특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르솔산을 많이 먹는 이유가 이거겠죠? 과일 말릴 때 보통 껍질째 말리기 때문에 셀트로 건포도라든가 건체리라든가 건크린베리라든가 건블루베리와 같은 말린 가을에 우르솔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케르세틴이 풍부한 음식들을 보면 케르세틴은 산소 결핍이 생긴 조직의 혈관 식생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암의 성장은 유발하지 않는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케르세틴은 림프종과 유방암이 있는 동물에게서 종양의 혈관 신생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암과 심장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케르세틴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케이퍼, 양파, 적상추, 청고추, 크랜베리, 검은 자두 등이 있겠습니다. 어 196쪽 보면 혈관 신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이 있고요. 거기 오른쪽 부분은 혈관 신생 억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꼭 여기서 참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GI 인덱스 즉 당 지수가 낮은 혈관 신생에 영향을 주는 식품, 즉 혈관 신생 촉진이라든가 혈관 신생 억제가 되는 식품을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